저도 박앵커의 퇴근전 속에서 도전주들을 보면서 익절의 기술을 연습해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면 조금씩 수익을 챙기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분과 익절의 기술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자, 나인원 박재우 어드바이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재우 어드바이저의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네. 외국인 기관 매수 속에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연속성을 띌 수 있다고 보시는지, 보신다면 그 근거는 뭔지? 자, 일단 연속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필드에 계신 분들은 시장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반등에 대한 긍정적인 비유가 상당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많은 분들이 다우지 시장을 좀 확인하시면서 네. 파생 상품에서 발생했던 막대한 손실에 의한 정말 말 그대로 다우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다행스럽게도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그나마 좀 안정세를 유지해 주었지만은 우리 증시는 지금 현재 외국 증시에서 발생한 말 그대로 어떤 약세 움직임에는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되려 큰 폭의 상승에서는 오히려 횡보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국면들을 좀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투자 패턴을 가져야 될지 또는 어떠한 원칙을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수혜주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실적에 있어서 급락이라든지 어떤 약세 움직임을 기대했던 종목군들이 네. 사실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낸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현재 뭐 컨텐츠라든지 또는 어떤 여행 쪽도 지금 슬금슬금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식자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종목. 최근 들어서는 의류 쪽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시점이죠. 이런 부분들이 금리에 따른 어떤 시장 분위기가 상승과 하락을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일으키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지금 시중금리라든지 기준금리 더 나아서 국채금리까지의 어떤 상승세를 보여줬을 시에 정말 말 그대로 악재가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들 많이들 가지고 계시지만 그와 함께 실적주 역시 마찬가지 동반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즉 고금리 기조와 경기조차도 지금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고가권에 있는 실적주들은 연이은 상승세를, 즉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가격권에 도달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정말로 중소형주들 시가총액 1천억 원 내외의 종목들의 강한 급등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데이 트레이딩, 단기 매매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최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트레이딩하는 분들이 비롯해서 짧은 이 종목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은 이 익절의 기술이 더욱더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익절이 필요한 종목군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뭐 해운주도 조금 수익을 챙겨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세요? 대표적으로는 어제 많은 분들이 10시 40분에 TV 앞에서 토론회를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수혜주로서 또는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정말 소위 홀짝 배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예상했던 결과에 맞아떨어질 때는 큰 어떤 기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소위 정치 테마주들을 어제 기준으로 해서 종가에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와 관련된 종목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IMBC라는 종목입니다. IMBC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이슈로서 시장에서 큰 이목을 끌어왔습니다. 물론 여타 정치 테마주와는 조금 상반되는 약세 움직임을 좀 보여줬지만 그래도 그 나름의 종가 무렵 또는 장중에 10%, 20% 이상의 급등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한 가지 배우셔야 될 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앞으로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대선 시점의 즈음에서는 사실상 제도가 소멸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중간중간 어떤 과정 중에 파동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일단 제로 소멸의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IMBC라는 종목은 일단 테마주의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최대한 수익을 챙기신다든지 고가권에 진입을 하셨다면 일단 손절매
비중을 줄이시는 쪽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MBC 익절 비중 줄여서 이 대응을 하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진양산업은 또 다른 후보자. 네. 네, 또 다른 분의 관련주로서 얽혀 있죠.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그래도 성이 같다, 아니면 파벌이 같다, 뭐 이런 것과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관점과 동일합니다. 모든 시세를 사실상 재료가 발표되고 또 그것이 사실상 모든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다라면은 소위 재료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습니다. 관련주가 오늘 급등할 것인가, 즉 토론회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날 급등할 것인가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셨겠지만 사실상 재료 소멸을 보셔야 될 것이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대선 시즌에서 보시면은. 대선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회가 상당히 자주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사실상 다음날 주가에 극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즈음에 가서 마지막 최종 토론회 즈음에는 사실상 그 토론회의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대다수 종목군들이 오히려 장 초반의 상승과 장 마감의 하락을 보여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대선 테마주 또 정치 테마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신만의 원칙을 반드시 꼭 수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재호 어드바이저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런 테마주 투자는 잘 안 하시는 편이시죠? 정치 테마주. 합니다. 아, 하세요? 네, 정치 테마주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안 하신다라면 정말 큰 기회를 놓치는 거죠. 굉장히 온화한 인상 속에, 온화한 말투 속에 좀 강력한 한방을 항상 전해주시는데 그만큼 익절의 기술 자체를 지켜나가셔 왔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 투자에서도 수익을 내셨던 거겠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조금 어려운 대응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HMM. 저 아까 냈던 의견과 좀 동일하네요. 이것도 익절인가요? 당연히 익절이죠. 많은 분들이 고가권 내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3월 26일자 최고가 35,700원 가격을 도달했는데 이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상승폭을 100%라고 놓고 본다면 35,700원에서 추가적으로 5%만, 10%만 단 한 번의 수익을 기대하시고 접근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 아니면 도라는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다소 좀 유의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홀짝 배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정확한 사유는 간단합니다. 수에즈 운하가 과연 부상이 가능할 것인가? 한간에는 3월 26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불가능하다. 3주, 2주 또는 3개월, 6개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정말 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그 모든 것들을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을 말 그대로 해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고가권에 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은 일종의 악재로서 작용하면서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접어들고 기존의 악성 매물들 그리고 어제 대량으로 발생했던 거래 대금 그에 따른 추가적으로 고가권에 있는 물량마저도 손절 물량으로서 상당히 출회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구간 내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한 달 뒤, 두 달 뒤 이곳저곳에서 종목 상담 문의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말씀들 많이 하실 텐데 다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말 최고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신다든지 수익이시라면 반드시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HMM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지금 박재호 어드바이저 말씀에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꼭 한번 챙겨서 흐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의 이 종목 얘기들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박재호 어드바이저의 유망주를 다시 살펴본다라는 게 아니고요. 시장 내에서 익절의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주시는 거니까요. 꼭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망주 듣기 전에 저희 지난 유망주였던 대원미디어 딱 일주일 사이에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45%가 났습니다. AS 해봐야겠죠. 보유자분들 수익 챙길까요? 챙기셔야죠. 네, 일단은 제가 이 프로그램에 매일 나온다라면은 사실 조금 더 일찍 매도 사인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 날부터 연일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말 그대로 단 한 번의 음봉 없이 상한가 부근 육박한 또 어제 최고가를 오늘 다시 한번 갱신해주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고 또 그에 따른 어떤 감사함을 저에게도 개별적으로 전달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본에 있는 어떤 특정 게임기 브랜드의 어떤 컨텐츠가 상당히 인기를 끌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거론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시장만 하더라도 1조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된 웹소설, 웹툰의 컨텐츠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고 그에 따른 지금 현재 IPO 관련 종목군들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대형 미디어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종의 테마이자 섹터이지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컨텐츠 종목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코로나19 당시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정말 수혜주로서 거론될 수 있는 실적주가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와 같은 종목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언택트 사회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게이밍 아니면 독서, 더 나아가서 웹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올해 그 실적이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 하나씩 보시길 바라겠고 특히 더 나아가서 어린 유아들, 즉 소위 말하는 이제 키즈 컨텐츠 관련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대원 미디어가 용갑 합체라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많은 기대감을 얻고 있고 넷플릭스에다가도 해당 컨텐츠를 공급할지 모른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최근 예고편 역시 마찬가지로 큰 흥행을 얻고 있는데 이런 과정 중에 있어서 대원 미디어가 지금까지 쌓아온 컨텐츠 그리고 앞으로 출시할 컨텐츠 그리고 그에 따른 시중의 관심 그리고 앞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께 자금의 규모, 거래량의 규모, 그에 따른 눌림, 조정, 그리고 아직 이탈치 않은 자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주가를 상승시켜야지만 되는 과정들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 과정들 다시 한번 너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 보유자분들은 일단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인 어떤 상세를 보여준다면 고가권이기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차분히 수익 더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유망주 대원 미디어 말씀해 주실 때 저도 사실 들으면서도 조금 시큰둥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언제나 한 방을 주고 계시네요. 강하게 올라서면서 45% 수익을 한 주간에 챙길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대원 미디어 관련해서 움직이신 분들이라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가 궁금해지죠. 유망주. 저 궁금했던 종목이에요. 서진 시스템. 지금 괜찮다고 보신 거죠? 네, 일단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스탑된 주요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G 인프라 확충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또 미국, 유럽,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는 5G에 대한 어떤 시설 확충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5G 우리나라에 지금 깔리고 있기 때문에 6G 봐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아직 6G는 프로토콜조차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올해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 얼마 전에 또 뉴스 나왔죠. 살짝 여건, 전자 여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는 표준화를 만들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중국이라든지 또는 미국,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걸쳐서 5G 인프라 확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종목을 함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서도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사실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 너무나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동안의 주가 하락이라든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의 반등폭이 사실상 여타 다른 섹터의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는 조금은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가가 실적 대비했을 때는 저평가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에 대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잘 청취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손절가는 45,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00원을 여러분들께서 실제 매수를 하실 때 내 매수 평단가를 최대한 그 가격에 근접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매수를 너무나 잘하시는데 한 번에 매수를 하십니다. 내가 지금 1억이 있으면 말 그대로 5천만 원을 분할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5분 만에 다 분할 매수하십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차분히 비중 조절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 목표가는 52,000원 잡아드리겠으며 매수가는 47,000원 전후 가격에서 차분히 물량 모아가시면서 당일 저점 내에서 계속적으로 물량 차근차근 비중 확대해 나가시면서 손절선 엄수 반드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5G 인프라 확충이 멈추면서 5G 종목을 들고 계신 개인 투자자들이 참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서진 시스템 지금 46,600원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이 47,000원 아래권 혹은 그 부근에서 충분히 매집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자라는 거였고요. 목표 주가 52,000원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유망주 급등주로 저희 AS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시장 속 종목들로 익절의 기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MTNW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오늘 시각 꾸려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뜨거운 장이 연출되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지만 사실 그 뜨거운 장을 기다리면서 지금 눈앞의 시장을 놓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따뜻한 장에서 조금씩 수익을 모아가는 것, 때로는 그것에도 만족하며 버티는 시기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전략으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